시작.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주요 원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그지? 우주의 그 가장 많은 원소는 뭐다? 뭐하고 뭐가 제일 많아? 그래, 수소랑 헬륨이 우주 전체 원소의 약 몇 퍼센트? 98%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많구나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비율까지 안 물어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우주 초 빅뱅 빵 하고 터졌을 때 처음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랑 헬륨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소랑 헬륨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구와 생명체 구성하는 원소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구에서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철이죠? 그죠? 수소 아니에요. 우주에 가장 많은 게 수소고, 지구는 수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좀 약해가지고, 탈출 속도 값이 작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지구 바깥으로 나갔다고 이미. 수소랑 헬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30%, 가장 많은 게 철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인데, 자, 요거는 암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요거 관련 내용 자주 물어보거든. 자, 지구에서 가장 많은 건 뭐다? 철이 가장 많다. 두 번째로 많은 건 뭐다? 산소입니다. 사람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도 좀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산소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탄소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해 주세요. 산소가 제일 많고 탄소가 두 번째입니다. 다 산소가 관여하고 있죠? 이게 좀 공통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구가 됐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됐건 다 공통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자, 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별은 뭘 말하죠? 별이 뭔지 아는 사람. 별아요. 별아라고 할 줄 알았다, 진짜. 별아 이름에 있는 게 별이죠? 그죠? 네, 별은 맞아요. 지금 말해볼게요.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맞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래,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그 우리 매일같이 보는 별이 있죠? 네. 달? 아니, 달 말고 해죠. 태양이죠. 그래, 태양이죠, 태양. 태양도 이제 뭘 하는 거야? 자, 조용해. 태하이네 태하. 자, 달하가 더 좋아. 태양은 별입니다. 아시겠죠? 야 귀엽지 않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이런 별이라고 하는데 그 별 중에 태양이 속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성운이 형성이 된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뭉쳐져서 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밀도가 큰 성운 한번 볼까요? 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운이라는 게 뭐야? 우주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거. 뭉게뭉게 구름 같은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가스먼지 티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우주의 구름을 성운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수소랑 헬륨이 밀집된 곳이 있대요. 밀집돼서 상대적으로 중력이 큰 곳이 있는데, 그 중력이 큰 곳을 중심으로 물질들이 끌어당겨집니다. 그래서 성운이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 성운 내부에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돼요, 안 돼요? 온도 어때야 돼? 온도가 낮아야 돼요. 이 물질들이 잘 모이려면은 온도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 알겠어? 맞아요. 약간 좀 뭐 그런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럼 별 만들어지기가 어렵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별이라는 것은 수소 핵융합을 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천체를 별이라고 하는데 걔네들 기본 재료로 수소가 들어가요. 근데 수소가 없으면 별 못 만들겠지. 행성 만들어지겠지. 별 대신에. 알겠어? 자, 다시 그 수소 헬륨이 모여서 가스먼지 티끌 모여서 커다란 성운을 만들고 그 성운에서 밀도가 높은 곳 중심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온도는 낮아야 돼요. 온도 높으면 안 돼요. 자, 이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고 자, 부피는 작아지는데 질량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밀도는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이때 뭐가 만들어진다?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자, 근데 요거는 뒤에 별이 붙기는 하지만 별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별이 왜 붙어요? 그러게 말이야. 명칭은 그냥 원시별이라고 하는데 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별하고 원시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관련 내용이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시별이 뭐 한다? 중력 수축을 합니다. 밀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중력 수축 반복적으로 수축을 해서 중심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중심부 온도가 몇 도가 되었다?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핵융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로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수소 헬륨 모여서 커다란 성운을 만들고 그 큰 성운 안에서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아직 별 되기 이전의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중력 수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핵융합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때부터를 뭐라고 한다?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핵융합이 뭐냐? 이 핵융합은 뭐 밑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 수소가 뭘로 변하는 거? 헬륨으로 변하는 것을 수소 핵융합이라고 그래요. 이때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죠. 이 정도만 설명하고 그 밑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괴롭혀요. 은재 괴롭히지 마요. 변민주 왜 괴롭혀요? 왜? 뭐? 추우면 한결이한테 안아달라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별의 주계열성이라고요. 알겠어? 뭐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별을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이 별은 뭐 크기나 이런 게 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일생 대부분은 어떤 상태로 보내냐면 주계열성 상태로 보낸다. 일생 대부분 90% 이상을 주계열성으로 보내. 대표적인 예로 태양이 있죠. 수소 핵융합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봐봐요, 여기 수소 원자 4개 보이지? 요게 서로 결합을 합니다.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고 양성자 2개랑 결합을 해요.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지. 이때 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질량 감소. 이 감소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지. 자, 온도는 몇만 켈빈? 1000만 켈빈 이상 올라갔을 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별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밑에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별의 진화 과정. 자, 이 주계열성 앞에 이제 뭐 들어가야 돼? 자, 질량에 따라서 별의 진화되는 그 과정에 좀 차이가 있어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별의 진화 과정과 그다음 태양 질량 10배 이상 되는 별의 진화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별의 진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앞에 뭐 있겠어? 주결성 앞에 그래. 원시별. 원시별에서 시작을 해서 1000만 켈빈 이상 도달해서 주결성 만듭니다. 자, 그다음 주결성 다음 단계 뭐래?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헬륨, 탄소, 산소, 수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적색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계열성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뭘로 바뀌었대?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 중심에 있던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 이때 중심부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계속 수축합니다. 순간 멈춰요. 핵융합이 이제 자, 다시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이 마무리가 돼서 헬륨만 남게 되면 이 핵융합이 잠시 중지됩니다. 근데 이때 팽창하는 힘은 없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심부로 수축하는 힘은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 과정에서 또 열이 발생을 해요. 열이. 헬륨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리고 이때 방출된 열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달이 돼요.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수소들이 또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이 수소가 뭘로 변하겠어요? 또 이제 헬륨으로 변하게 되겠지. 그치? 중심부에 있는 수소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 있던 수소들까지도 헬륨으로 변하게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때 발생하는 또 열 에너지들을 이 헬륨 핵이 흡수를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가. 중심부 온도가. 대략 이제 중심부 온도가 한 1억 켈빈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으로 전부 다 바뀌었어. 그럼 이때 핵융합이 잠시 중지가 돼요. 그리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주변의 수소들이 흡수를 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된다고. 자, 그리고 이 중심부에 있던 헬륨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서 몇 켈빈에 도달한다? 1억 켈빈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돼서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인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어지게 되지. 자, 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적색 거성 단계라고 합니다. 적색 거성. 어마어마해지죠, 크기가? 자, 이렇게 해서 적색 거성까지 만들어졌어. 탄소, 산소까지 만들었어. 자, 이때는 핵융합이 중지가 돼요. 탄소, 산소까지 만들고 핵융합 중지. 멈춰요. 그러면 핵융합이 멈추면 팽창하는 힘은 사라지고 중심부 밀도는 굉장히 이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 또 지속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가운데는 수축을 하고 주변부는 바깥쪽은 팽창해서 물질들이 주변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행성상 성운 중심부에는 계속 중력 수축해 만들어진 죽은 별이라고 불려지는 백색 외성이 나타나게 되지. 백색 외성. 관련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옆에 나와 있나요?
한번 같이 볼까? 여기 있네요. 여기 행성상성은 보이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별의 경우 적색 거성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게 돼요. 근데 탄소, 산소 만들면 더 이상 핵융합이 이루어지질 않게 되면서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던 물질들은 우주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이제 중력 수축해서 남게 되는 요 작은 별을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거지. 죽은 별이에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핵융합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태양 질량 10배 이상 되는 별의 진화 과정 살펴볼게요. 시작은 똑같아. 뭐부터 시작이야? 민주야. 네? 뭐부터 시작일까? 주계열성. 그 이전에 또 있죠? 원시별. 시작은 똑같아요. 원시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를 거쳐서 초거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 자, 초거성 단계로 넘어갔더니 조금 앞에서 설명했던 적색거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적색거성은 중심부에 뭐까지 만들었어? 은재야. 맞아요. 탄소, 산소까지 만들고 멈췄었잖아. 근데 초거성은 어때요? 탄소, 산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 재민아 뭐라고? 그래. 탄소랑 산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핵융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뭐야? 중심부에. 그래, 철까지 만들어진다. 이 철까지 만들어지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철까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생성되는 까닭에다가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물어봅니다. 여태껏 안 나온 경우를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도요. 나온다고. 뭐 내가 이거 한두 번 수업하냐? 통과는 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끝내고 2까지 방학 중으로 해서 좀 최대한 다 끝내 볼 거야.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학교별로 반편성해서 시험 대비 들어가야지. 그때는 다 쪼개질 거야. 김별랑 하자고 김별 아닌가? 오은재 자꾸 괴롭혀요. 언제가? 제거 펜도 뺏어가고 막. 저 형용씨도 제 거예요. 헐. 쌉소리 하지 말고. 자, 앞에 보세요. 자, 철 원자핵까지만 만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되어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알겠어?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시형 이렇게 말이 꼬였어.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핵융합을 더 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만들고 딱 종료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철까지 만들고 핵융합이 종료가 됐어. 그럼 또 어떻게 돼? 이제 핵융합을 해서 팽창하는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축하는 압력과 팽창하는 압력이 유지되었었기 때문에 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였거든. 알겠어? 근데 핵융합이 마무리됐잖아. 그래서 무슨 힘만 남았어? 중심부로 수축하는 힘만 남았죠? 계속 또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수축되고 수축되고 수축되다가 나중에 빵 하고 또 터집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 초신성 폭발되는 과정에서요. 또 이제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봐봐. 이때 초신성 폭발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추가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원래는 초고성 단계에서 철까지 만들어지고 멈춰졌었던 것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또 핵융합이 진행이 돼요. 그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금, 납,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도 암기. 중요 표시해놔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금, 납,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이 초고성 단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헷갈려서 이제 문제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 이거 약간 비슷하잖아. 초고성, 초신성. 헷갈리면 안 돼요.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초고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초고성 단계에서 뭐까지 만든다고, 동아야? 뭐까지 만들어? 일로 와. 진짜. 내가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아주 그냥 시원하지, 아주 그냥.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까지 했는데 필기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완벽해? 아주? 한번 귀로 들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지. 그치? 동화 머리에 한 1TB 정도 되는 외장 하드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탑재해 놓고 다니시라. 그치? 기억하세요. 사람의 뇌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했었더라? 아니야. 1TB보다 훨씬 더 커요. 2000테라. 2000TB 이상일걸? 근데 너희들 이 생각은 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2000TB 이상이라고 한다고, 2000TB 이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2000TB 이상이야? 그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우리는 맨날 까먹죠. 그죠?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된대. 저장은 되는데 출력이 안 된대. 그러니까 입력은 된다고. 저장 장치, 이 뇌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컴퓨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몇 테라 단위보다도 훨씬 더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출력은 못 한대. 웃기죠? 어딘가에 그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뇌에 남아 있기는 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면 출사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한번 해봐. 몰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는 딱 요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성자별. 마지막에는 그럼 뭐 만드느냐? 블랙홀하고 중성자별 만들어줘요. 초신성 폭발하고 나서 중성자별이랑 블랙홀을 만든다. 자,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뭐야? 블랙홀 뭐예요? 블랙홀 딸려고 하면 없어지는 거. 그 있잖아. 그 공간 왜곡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긴 거. 빛도 통과를 할 수 있다 없다. 빛도 통과를 못하는 그 검정색 구멍을 블랙홀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였더라? 못 나와요 다시는. 뭐 화이트홀 얘기도 있고요. 블랙홀을 통과를 해서 다른 화이트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슨 몇 차원의 색이라고 했더라? 4차원의 색인가? 하여튼 거기에 어디 무슨 도착을 하면은 그 과거의 기록서부터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볼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있대요. 그죠? 무슨 스파게티와 현상 뭐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또 느리게 가죠? 그죠? 왜? 블랙홀이랑 화이트홀이 만나면 몰라 나도. 그러면 그레이홀. 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야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한 이론에 대한 부분인 거지 실제로 화이트홀을 발견하지는 못했잖아. 그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웜홀이라는 것도 있어요. 웜홀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발견한 건 아니잖아. 그지? 자, 지금 여기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바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